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유경영원 문근찬입니다. 오늘 하예크 자유헌정론 제24장은 교육과 연구에 대해서 토론을 하겠는데요. 이번 주가 이제 하예크 자유헌정론의 마지막 챕터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24개의 그 장에 걸쳐서 일주일에 하나씩 해가지고 이제 24개의 장을 같이 공부를 해봤습니다. 오늘 그 공부를 할 내용을, 토요일 할 내용은 공교육과 연구에 관한 내용인데, 우리 한국 실정에 있어서도 이제 공교육 하면은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이 있죠. 현재 공교육 하면은, 이제 여러분들은 원래 그 의미의 공교육 하면은, 국립이나 공립학교의 교육을 공교육이라고 이제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사실상에서 이제 한국의 공교육은 사립고등학교다 하더라도 교육부의 그 100% 통제를 받고 있기 때문에 교과 과정이라든지 이 어떤 교과 운영의 제도 모든 것을 똑같이 이렇게 통제를 받고 있기 때문에 사립학교다 하더라도 이것이 공교육의 범주에 이렇게 들어가는 것입니다. 공교육 범주에 들어가지 않는 것은 이제 저런 것이죠. 학원 교육. 이런 그 부분이 이제 사교육 범주에 들어가게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공부를 하고 교육을 받고 하는 것은 지식을 습득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 개인의 성장을 도모하는 것이죠. 지식을 습득한다는 것은 사람이 날리지를 통해 가지고 무엇이 진실인가 하는 것을 이제 판단을 할 수 있게 되고 개인이 어떤 그 조직체에 가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 이것을 이제 키우는 것이기 때문에 개인의 어떤 존엄성이랄까 능력이 이제 존엄성으로 연결이 되는 것이죠. 자기 스스로도 더 존엄해지는 그런 존재로서 이제 올라갈 수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하예크 이 자유헌정론에서 논의하고 있는 자유라고 하는 주제하고 이 교육이라고 하는 주제는 그런 점에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 교육을 통해서 이 진실을 판단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 이것은 이제 개인의 존엄으로 연결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결국은 개인 존중, 진실에 대한 존중 이런 것이 이제 자유하고 이제 연결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공교육은 19세기의 계몽주의 시대 때서부터 이제 모색이 됐었죠. 어떻게 하면은 일반 대중의 무지를 정복을 해서 새로운 시대에 이 부흥을 하겠느냐 하는 그런 열망 이런 속에서 이제 프로이센에서 공교육이 시작이 됐는데 원래 공교육의 목적은 사람들한테 어떻게 하면은 이 읽는 능력이라든지 이런 그 기본적인 지식을 습득을 하게 해서 국가에서 요구하는 어떠한 그 국방의 의무에 잘 부응이 될 수 있는 그러한 그 사람들을 빨리 키울 것이냐 뭐 이런 그 요청에 의해서 가능하면은 그동안은 부모가 알아서 이렇게 이제 그 자녀를 키우던 그런 것을 뭔가 통합된 그리고 통일된 어떤 원칙에 의해서 이제 국가가 교육을 시행을 하면 훨씬 더 효과적일 것 같다. 일부 프로이센의 그 예가 이제 쭉 확산이 됐던 것이죠. 프로이센이 워낙에 이제 그걸 통해서 이 국력이 향상이 되고 경제가 급속하게 부흥이 되고 하는 것을 이제 유럽 나라들이 이제 보면서 이 공교육은 저렇게 하는 거구나 하는 것을 이제 배워서 이제 했던 것이 바로 오늘날 근대화된 교육의 그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공교육의 하나의 그 서브셋으로 의무교육 부분이 있죠. 전체 공교육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가 쭉 공교육이라고 한다라면은 그 중에서 의무교육은 원래는 이제 초등학교까지만 돼 있었는데 이것이 우리나라 같으면 이제 어느덧 고등학교까지 전부 다 의무교육을 한다. 뭐 이런 시대가 지금 되고 있죠. 지금 현재는 중학교까지 아마 돼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 공교육에 있어서 의무교육
그 이슈는 뭐냐면은, 이것이 국가가 의무로 이렇게 제공을 하는 것이니까 이제 비용에 대한 그런 측면, 비용을 이제 국가가 부담을 하게 되겠죠. 공교육의 비용이 전체 국가가 이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재원 중에서 얼마나 이걸 쓰고자 하는 것이냐. 그러니까 이제 많이 하면 좋겠지만 이것이 국가의 부가 성장하는 거하고 이제 이것이 연계가 좀 되는 그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형편이 그렇게 넉넉치 않을 때는 초등교육까지만 의무교육이 된다라든지 이것이 점차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이죠. 그 비용적인 측면. 그 다음에 하나는 이 제공하는 그 방법. 의무교육이다 보니까 이제 국가가 전체적인 통제를 하게 될 가능성이 있는데 그렇게 한다는 얘기는 이것이 잘 되면 좋은데 또 나쁜 측면을 보자면 너무나 일률적인 똑같은 교육이 모든 그 아동들한테 이렇게 이루어지는 그런 결과를 빚게 되는 것이죠. 그러한 그 제공 방법이 의무교육으로서 통일된 어떤 그 국가 체제에 의해서 시켜졌을 때 이것이 자칫 바람직하지 않은 그런 방향으로 경직될 가능성, 뭐 이런 것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또 의무교육에서 또 한 가지 이슈라고 한다면은 그 의무교육을 넘어서서 이제 그 이상의 교육을 받을 사람을 어떻게 선발을 해서 장학제도라든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더 나은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하겠느냐 이런 것이 이제 근대 공교육이 시작이 되면서 생겼던 그 이슈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날하고는 약간 다르죠. 오늘날은 뭐 고등학교까지 전부 다 대부분의 학생이 교육을 받는 그런 그 제도로 되어 있는데 뭐 이런 그 이슈 프로이센 같으면 18세기 초에 의무 교육이 실현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처음에는 이 국방의 필요성, 군대에다가 이렇게 젊은이들을 데려다가 써야 되는데 뭔가 읽고 쓰는 능력이라든지 명령을 하다라면 그것을 알아듣는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이 기본 수준이 돼야 되는데 이런 것을 위해서 의무 교육이 필요했던 것이죠. 이어서 이제 강한 조직화된 그런 국가를 만들려고 했었던 그 프로이센의 어떤 니즈가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결과적으로 아주 급속한 경제 발전을 이룰 수가 있었고 통일 독일을 이룰 수가 있었죠. 프로이센이. 아주 성공적인 그런 그 의무교육이라는 평판이 그렇게 해서 이제 생겼는데 다만 이것이 이제 좋은 측면을 그렇게 볼 수 있지만 이것이 지나쳤을 때 당국의 손에 의해서 모든 교육의 그 시스템이 운영이 된다. 그랬을 때 이것이 어떤 개인의 자유를 손상할 수 있는 가능성 이런 것이 이제 생길 수가 있다 하는 것이 중요한 그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경우에 특히 그 교육부가 고등학교까지 모든 공교육을 장악을 해가지고서 이제 그 일종의 계획을 단위 계획에 의해서 학교 교육을 장악을 하고 있는 그런 시스템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교육의 방법으로서의 특징은 평준화죠. 이 평준화라고 하는 것은 어느 측면을 보자면은 뭐 좋은 측면도 있겠지만 사실은 이것이 부모로서 어느 학교를 내 자녀를 보내야 되겠다라든지 하는 그 학교에 대한 선택권, 그 다음에 교육 방법에 대한 무슨 그 선택권, 이런 것을 전면 폐지한 것이 이제 바로 이 평준화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하면서 오로지 국가에서 제공하는 그러한 그 프로그램에 의해서 이제 똑같이 교육을 받아야 된다. 이것이 평준화죠. 이것이 지나쳐가지고 여러 가지 그 사회적인 이런 식으로 평준화만 해가지고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가지고 생겼는 뭐 자립형 사립고등학교라든지 자사고 뭐 특수한 어떤 그 목적을 위한 그런 학교들이 덜어 있었죠. 이런 거를 아주 그 극히 일부 전체 비중으로 보자면 얼마 되지도 않는 그런 그 학교가 이제 있는데 이거조차도 사회적인 분위기가
평준화 그 원칙에 위배가 된다 해가지고 이것을 어떤 평가라고 하는 잣대를 통해 가지고 평가에 통과를 못했다라고 하는 그런 그 미명하에 이것을 없애는 그런 분위기로 지금 가고 있다. 한국 교육의 그 평준화 얼마나 경직되고 심한지 하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교육의 내용적인 측면에서 뭐 참교육이다 뭐 이런 그 얘기가 있는데 이것이 언어상으로는 뭐 그럴듯해 보이지만 사실은 이것이 우리가 추구하는 근대 자유국가라고 하는 그 체제하고 이것이 부합이 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데 전혀 그렇지 않은데 이제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 참교육을 추구하는 그 내용을 보면은 뭐 민족이라든지 민중, 민주 이런 거를 이제 하나의 슬로건으로 걸고 있어요. 그러면서 인성이라고 하는 그 부분을 중요시해야 된다. 뭐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서 인성 교육이라고 하는 측면도 자세히 들어가 보면은 뭐 예절, 예절, 뭐 충, 효, 정직, 사람들과의 소통, 배려, 좋은 거는 다 들어가 있죠. 그런데 이제 이것이 정말로 중요한 그 근대 국가로서의 우리가 자유시민으로서 살아야 되는 근대 국가의 자유시민의 어떤 덕목이라고 할 수 있는 개인에 대한 존중이라든지 자유, 뭐 책임, 그 다음에 행복의 추구, 뭐 재산권의 존중, 즉 시장 체제에 대한 존중이죠. 이런 거에 대한 내용이 다 누락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인성교육이라고 하는 그 부분은 어떻게 보면은 이것이 조선 말에 인성교육이나 지금 그 참교육이라고 하면서 실시하려고 하는 그런 인성교육이나 하등 별로 다를 게 없다.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된 뭐 배경은 여러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이 근대 국가라고 하는 어떤 지향점을 가지고서 교육의 목적과 목표가 전개가 된 것이 아니고 상당히 그 교육의 목표가 어떤 이념적인 그런 그 목표를 추구하는 어떤 그 세력이 있죠. 뭐 전교조 그리고 전교조의 그 영향력이 또 알게 모르게 가 있는 어떤 이 교육 시스템 전체적인 이런 그 속에서 이것이 이제 전개가 되는데 문제는 아까 그 평준화라고 하는 교육 방법 때문에 학부모들이 내 아이는 이런 식으로 키우고 싶지 않다라고 하는 달리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이 전혀 없다 보니까 이거는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이제 빠져 있는 것이 한국의 공교육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문제가 사실은 한국은 좀 심한 편이고 다른 나라에도 이런 그 문제가 이제 있는 것이죠. 심각성이. 그래서 밀턴 그 프리드만이라고 하는 그 자유주의 이 학자는 이거에 대한 해법으로 아주 상당히 그럴듯한 해법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그 바우처 제도죠. 학부모한테는 어떤 그 바우처라고 하는 이 일종의 현금에 해당되는 그 바우처 무슨 상품권 비슷한 그런 거죠. 이런 거를 모든 학부모한테 제공을 하는 겁니다. 그럼 그 학부모는 그만큼 학비를 자기가 절감을 하게 된 거예요. 이제 국가의 어떤 지원을 받은 것이죠. 그 바우처를 가지고 마음에 드는 학교에 자녀를 보낼 수가 있고, 뭐 이 시스템을 인가를 받으면 어떤 그 사설 교육기관으로 좀 더 비싸지만 보내고 그 바우처만큼 이제 자기가 이제 개인적인 비용이 절감이 되니까 다소 좀 비싸다 하더라도 보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제도가 없는 경우 같으면 어떻게 됩니까? 혹시 공교육을 나는 도저히 못 받겠다. 그러면 이제 사설 교육기관에 좀 보내야 되겠다. 한국 같으면 이것이 이제 사실은 좀 그거조차도 없지만 뭐 있다라고 쳤을 때 그 사설 교육기관에 보내겠다면은 그 공교육에서 이제 벗어난 거니까 이거는 엄청난 비용을 이제 부모가 공교육에 여러 배가 되는 그런 교육 비용을 감당을 하겠다라고 하는 각오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바우처 제도 이거는 한국의 교육계에서 잘 한번 연구를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것이 사실은 전혀
우리한테 생소한 것이 아니고 그 유치원 아동 아동들을 위해서 이제 국가에서 지원하는가 인당 한 30만 원 되는 그런 비용이 일종의 바우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국의 경우 이제 문제가 최근에 되는 것이 뭐냐면은 그러한 지원을 해놓고 학부모들이 자녀를 이제 마음에 드는 그 학원에 보냈을 거 아닙니까? 학원이 아니라 이제 유치원이죠. 어떤 저 유치원이 프로그램이 상당히 괜찮다더라 이렇게 소문이 나면 이제 거기에 몰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유치원이 대형 유치원이 됐어요. 300명도 더 되는 그런 유치원생을 공부를 시키는 그런 유치원이 됐다. 그런데 이거를 교육부가 그냥 두고 못 본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국유화하고 싶어하는 그런 움직임을 최근에 보이는 유치원의 그 자율성까지도 공교육의 범주에 이제 넣고 싶어하는 그런 움직임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서 하나의 정당성으로서 내세우는 것이 나눔 누리과정이라고 하는 국가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시키는 것이 좋을 것이다. 그리고 학부모 입장에서 보면은 국가의 지원이 있기 때문에 더 싼 교육을 받을 수 있다. 이 사회적 비용으로 더 많이 들어가는 것은 전혀 얘기를 안 하는 것이죠. 국민의 세금으로 훨씬 더 비싸게 들어가는 것이 맞는데 세금으로 하는 것을 마치 공짜인 것처럼 그렇게 호도하는 그렇게 하면서 이런 자율성을 없애려고 하는 것이 한국의 공교육의 전체적인 흐름이다.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두 번째 주제에서는 고등교육의 문제, 그리고 연구의 문제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